내가 원치 않더라도 그렇게 되게 됩니다. 내가 원치 않더라도 불안하고 우울했던 것처럼 내가 원치 않더라도 그렇게 반대로 긍정적이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불안과 우울의 조건, 그리고 극복,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불안과 우울이라고 하는 무거운 감정이 가볍게 느껴지실 거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던, 두렸던 감정에서 보이는, 그리고 극복이 가능하겠다라는 마음이 반드시 드실 겁니다. 그러니 꼭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불면증, 불안증, 그리고 우울증을 앓았는데요. 뭐 다 괴로웠지만 특히 불안증 같은 경우는 언제 시작될지 모르게 갑자기 문득 저를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온다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문득 저를 찾아와서는 저를 감옥으로 밀어넣었죠. 그래서 이것을 잊기 위해서 다른 것에 집중을 할 때는 잠깐 있다가 그 집중이 끝날 때쯤 다시 이 불안을 마주했었을 때는 세상에 저 혼자 떨어진 느낌, 굉장히 외로운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우울한 감정인데요. 저는 이제 피곤할 때 약간 그 어깨 위가, 그러니까 어깨 위에 있는 공기가 약간 누렇고 그다음 묵직한 그런 느낌이다 라고 하면은, 우울한 느낌은 뭔가 바다에 잠겨있는 듯한, 검고 그다음 푸른 듯한, 그리고 뭔가 축 가라앉는 듯한, 그리고 물 먹은 스펀지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것에 감흥이 없고 뭔가 시간이 멈춘 느낌,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안하고 우울할 때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더구나 왜 생기는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감정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찾아오게 되면은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너무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 불안증이든 불면증이든 우울증이든 모두 극복한 지금에서는 이러한 감정은 사실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감정이 오지도 않고요. 왜냐하면은 그 과정 자체에서 잘라내지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상태까지 절대로 가지도 않고, 이것이 왜 생기는지 어떠한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수도 없이 많이 제가 경험으로써 그리고 검증으로써 뼛속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저한테 두려운 감정도 아니고 찾아오는 감정도 아닌데요. 이것을 제가 최근에 또 한 번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것, 특히 우리가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다 그리고 우울하다 이런 것들을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이러한 마음의 병들이 정말로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한 조건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촌동생이 저한테 하나의 영상을 추천을 해줬는데요. 시티팝이 모여져 있는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티팝이 이제 모여져 있는 거의 1시간 정도짜리의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이 플레이리스트 중에 그때 그 벤치에서 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들으니까 너무나도 오래 지나서, 그러니까 약 10년도 전의 일이죠. 제가 불안증이랑 우울증으로 고생했던. 그래서 지금은 그 감정이 잘 기억이 나지도 않습니다. 장면은 기억이 나지만 그 감정은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그 노래를 딱 듣는데 조금 더 생생하게, 뭐 그때만치는 아니겠지만 훨씬 더 입체적이고 마치 그때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극단적인 우울했던 그런 상황으로 저를 타임머신을 타고 데려다 준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듣고 이 가수도 나랑 비슷한 경험이 있었겠구나,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노래들은 AI가 만든 노래였습니다. 저는 예술은 감정의 표현이고, 우리가 어떤 예술가의 작품을 보았을 때 감정이 감흥되는 것은 이 사람의 경험과 나의 경험이 다르지만 그 코드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사람이 마음속에서 끌어올린 그 코드와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있는 코드가 반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감흥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요. 이 사건은 저에게 이러한 사실이 착각이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I는 마음이 없잖아요. 사실은 저는 감정이 있다라고 믿고 있지만요, 그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요. 어찌됐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말하는 그런 마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됐건 나의 상태가 그것을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아니라 사실은 일방향 소통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어찌됐건 상기하게 됐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불안과 우울은 어떠한 조건에서 형성이 되는가? 우리가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먹을 거를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침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음식 냄새가 되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감정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처럼 내 장기의 상태에 따라서 감정이 결정이 되는데요. 우리 장기 중에 뇌가 과부하되게 되면은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추신경이 긴장되면서 교감신경이 긴장되고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은 저하가 돼요. 그리고 교감신경이 긴장될수록 엔돌핀이란 호르몬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이 잘 들지 않습니다. 그럼 긍정의 반대는 뭐죠? 부정적인 생각이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상태라고 하면은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감이 항진되면 심장이 빨리 뛰게 돼요. 그러면서 호흡이 가빠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태는 불편하고 불안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상황이 불편하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상황을 봤기 때문에 그 상황이 불편하고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부교감 신경이 저하가 되면은 우리 몸에 젖산이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긴장될수록 젖산이 쌓이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무겁고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당연히 에너지가 없으니까 우리 몸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활동하는 것보다 활동하지 않는 쪽으로 나를 밀어넣겠죠. 그래서 몸이 무겁고 피곤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움직이기 싫고 의욕이 없어져요. 그렇게 내 반응과 대응 능력이 둔화된 상태에서는 뭔가 내가 원치 않는 변수라도 튀어나오게 되면은 곤란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요. 자기 방어 기제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하지만 반면에 세상은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까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악순환이 굴러가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생각은 많고 불안하고 에너지는 없는 상태에서 이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점점 커지게 되겠죠. 왜냐면 변수에 반응하고 대응할 능력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불안을 잊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불안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 당장의 이 감정을 잊기 위해서 다른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좀 풀려요. 근데 이것은 점점점 자극적인 것을 찾아갑니다. 왜냐면은 이 불안이라는 감정 자체가 자극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상의 자극은 와야 내가 이 감정을 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극적인 행위는 도파민을 분비시켜서 잠깐 잊게는 만들어주지만 너무 많은 신경의 긴장과 그 다음에 에너지의 고갈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은 점점 그러니까 내가 이 불안한 감정을 잊기 위해 했던 행동 자체를 할 힘이 없게 돼요. 그럼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 있다 보게 되면 아무런 의지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기력한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감정은 계속해서 활활 타다가 결국에는 다 소진이 돼서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그것이 우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서 불안과 우울이 만들어진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러한 상태가 되면 유유상종이라고 같은 것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술을 안 마신 상태에서는요, 술 마신 사람이 불편하게 느껴져요. 술 안 먹은 사람은 술 안 먹은 사람을 찾습니다. 술을 마신 사람은 술을 마신 사람을 찾아요. 배가 고플 때는 음식을 찾고요. 배가 부를 때는 음식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마치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내가 검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꾸 비슷한 것들을 던져주잖아요. 그것처럼 내 상태가 이미 불안하고 우울이라고 일컫는 그러한 조건 상태가 되게 되면 자꾸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더 불안하게끔 나를 만들고요.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게 돼요. 관성상. 그리고 더 우울한 것을 찾게 되고요. 어떤 생각이 왔었을 때 이것을 막지 못하고 막지 않고 이것이 그냥 그대로 나한테 흘러들어오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런 불안과 우울은 심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조건이 불안이랑 우울이라는 감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불안과 우울이라고 하는 감정은 또다시 유유상종으로 그러한 상황 조건을 또 만들고요. 그런 상황 조건은 또 내 상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난제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인과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 뒤로는 외부가 내부를 만들고 내부가 외부를 만들고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이러한 상태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티팜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그 코드의 어떤 조건이 외부적인 상황이 나한테 오게 되면 내가 그것을 인지하게 되면은 다시 또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러한 사실들을 몰랐고 이러한 알고리즘, 메커니즘을 몰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고 그리고 극복하지 않았고 이랬다라고 하면은 다시 또 그 감정에 눌려졌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불안과 우울은 어떤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면 인지 자체가 그때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뇌의 과부하, 심장의 긴장,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그 다음 변수에 대한 반응 대응, 이런 것들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미 조건이 형성되고 감정이 이뤄지고 나서 상황을 만들었고 그 상황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상황이 나한테 미치는 것서부터 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것을 해보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괴감은 더 심해지고 자존감, 자기효능감은 더 떨어지고 점점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결국에 요약을 하게 되면은 감정은 조건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요. 불안과 우울도 감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안과 우울, 이러한 감정들은 다시 또 외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요. 이 외부적인 상황은 다시 또 내부적인 불안과 우울을 증폭시킨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서 이 불안과 우울의 극복 방법을 찾게 되면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거고요. 첫 번째 시발점인 조건을 맞춰야지만 불안과 우울에서 극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우울에서 극복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뇌의 안정을 시켜서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 부교감을 재활성화시키는 이 메커니즘이 불안과 우울에 반대되는 그런 알고리즘인데요. 이것을 언제 어디서나 만들고 유지할 수만 있게 된다면 평생 불안할 일도 없고 우울할 일도 없게 될 겁니다. 먼저 뇌의 과부하가 안정이 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줄어들게 되고요. 엔돌핀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면서 상황이 부정적이지 않게 처음에 느껴져요. 그래서 점점 긍정적으로 가게 되는데요. 뇌의 과부하가 안정이 되면은 심장이 안정되거든요. 심장이 안정되면은 막연한 불안감, 긴장감 이런 부분들에서 해소가 되니까 감정이 안정되고요. 여기에서 이미 불안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2단계를 지나게 되면은 부정적이지 않음에서 다소 긍정적임으로 바뀌게 돼요. 내가 원치 않더라도 그렇게 되게 됩니다. 내가 원치 않더라도 불안하고 우울했던 것처럼 내가 원치 않더라도 그렇게 반대로 긍정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서 에너지와 근육이 회복이 되게 되면은 의지와 활력이 생기게 돼요. 물 마시면 소변 보고 싶잖아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무기력하고 우울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가 되니까 어떨까요? 에너지가 빵빵해. 그럼 움직이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울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상태죠. 그래서 이 상태에선 내가 아무리 우울하고 싶어도 우울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뇌, 그 다음에 신경, 몸과 마음은 그러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를 언제 어디서나 만들고 유지하게 되면은 사실은 불안이든 우울이든 생각이라고 하는 작은 불씨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득 와서 내가 이 불씨를 불로 키웠고 그 불이 다 타고 나서 재가 돼버린 게 우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애초에 생각에 끄달려가지 않게 되니까 이러한 일 자체가 일어나질 않겠죠. 그래서 내 일상은 동요되지 않고 평온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이 방식을 통해서 우울과 불안, 그리고 불면, 만성통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요. 이것은 인과법칙이자 공식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해당되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법은 제가 고정 댓글 링크에 남길 테니까 꼭 보고 배우셔서 어려운 마음이 쉬워지길 바라고 힘들었던 삶이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